나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동창회라서 긴장된 탓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40년 전 나의 첫사랑이었던 동훈이었다. 순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나는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살아왔던 걸까? 정희야? 너 맞지? 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동훈아, 정말 오랜만이야. 동훈과 나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비밀스럽게 서로를 좋아했던 사이였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그는 유학을 떠났고 나는 그를 잡지 못한 채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가 내 앞에 서 있는 지금 과거의 추억들이 밀려왔다. 첫 데이트,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 교실 창가에서 몰래 주고받던 쪽지들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너는 여전히 예쁘네. 시간은 너를 비켜간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주름진 얼굴과 세월의 흔적이 신경 쓰였다. 동창회가 끝난 후 우리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인생에 대해 물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정희야, 어떻게 지냈어? 행복했어?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외로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아온 세월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동훈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후 외롭게 지내왔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동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내일 또 볼 수 있을까? 곧바로 도착한 그의 답장은 나를 설레게 했다. 나도 보고 싶어. 기다릴게. 나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찾은 설렘이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동훈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그를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잘 지냈어요? 어젯밤에는 잠을 잘 못 잤어. 설레서 그런가 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즐거운 대화 속에서도 현실의 벽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 들어 이런 관계를 시작한다는 걸 이해해 줄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동훈의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식들, 주변의 시선, 그리고 동훈의 건강 문제까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동훈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훈아,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나는 아직도 두려워. 정희야, 두려움은 우리에게 당연한 감정이야.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해나보자. 우리 둘은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어 6개월 동안 함께 정원도 꾸미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 둘은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이 남자와 다시 결혼까지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둘러싼 장애물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딸 유진과의 통화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던 아이였다. 동훈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러웠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목소리가 밝아 보이던데? 유진아, 사실 엄마가 동창회에서 얘 친구를 다시 만났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엄마, 혹시 그분이랑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나는 그녀의 걱정에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과의 대화를 마친 뒤 나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동훈과의 통화를 하면서 나는 딸아이의 반응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유진이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무모해 보인대. 그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 자식들은 부모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 동훈의 말에 나는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자녀들의 반대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후 딸 유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동훈 아저씨가 좋은 분일지라도 엄마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유진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지만 내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아, 엄마도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동훈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단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야. 유진은 내 손을 잡으며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감정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 문제라도 생기면 엄마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나는 딸의 걱정이 현실적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그 모든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동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만나기로 한 날, 그는 나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나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 혹시라도 내가 병이 더 심해진다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그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동훈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이 어떤 상태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줄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문제는 자녀들만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이웃이 던진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정희 씨, 요즘 동훈 씨랑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새로운 연애라니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식들도 생각해야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무모한 걸까?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은 사치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결국 나는 동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해.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느꼈는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 며칠 후 자녀들과의 가족 모임에서 동훈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왔다. 유진과 다른 자녀들은 더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엄마,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돼요. 맞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혼자 외롭다고 해도 이런 결정은 너무 급해 보여요. 나는 자녀들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아.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희가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그러나 자녀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많은 생각을 했다. 자녀들의 반대, 동훈의 불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동훈을 향해 있었고 그를 놓치는 것이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자녀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유진과 다른 자식들이 걱정하며 던진 말들이 자꾸만 되풀이되었다. 엄마,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요? 결혼까지는 너무 무리예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다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들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동훈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행복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동훈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너무 걱정돼.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나는 그의 걱정이 현실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놓을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도 고민이 많아.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확실하잖아. 내가 당신 곁에 있는 게 행복해. 그러나 동훈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건강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신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두려워.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자녀들의 말이 자꾸 떠오르네. 나는 그 말에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당신이 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하지만 나도 자녀들의 걱정이 너무 커서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뒤 나는 유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더욱 강하게 내 결정을 반대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동훈 아저씨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돌봐야 할 일이 생기면요. 그땐 정말 힘들 거예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유진아, 엄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무 오랜 시간 잊고 살았어. 이번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딸의 표정은 단호했다. 엄마가 후회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건 좋지만 결혼이라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담은 필요 없어요. 나는 유진의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녀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국 나는 동훈과의 관계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전하는 순간 내 마음은 너무 아팠다. 동훈아, 우리 결혼은 하지 않기로 하자. 자녀들도 너무 반대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아. 동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보자.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버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남기로 했다. 자녀들도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벽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선택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동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동훈도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가 보자. 함께 웃고 함께 버티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동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보기로 했다. 결혼이라는 형식을 포기한 후에도 동훈과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함께 보내며 소소한 일상을 누렸다. 동훈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은 설레고 행복했다. 정희야, 이 사과 어때? 달고 맛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네. 당신이 고른 거니 더 맛있을 것 같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웃고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가끔씩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 동훈이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결과 안 좋게 나왔어? 아니, 큰일은 아니래. 하지만 혈압이 높아서 약을 더 써야 한다고 하네. 정희야,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쳤다.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해. 나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 앞으로 동훈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며칠 뒤 딸 유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동훈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괜찮으세요? 동훈 아저씨 건강은 어때요? 나는 딸에게 솔직히 상황을 이야기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을 더 드셔야 해. 나도 걱정이 되긴 해.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말해요. 알겠죠? 나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다. 자녀들은 여전히 내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안해. 내가 자꾸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사과하지 마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러기로 했잖아요. 나는 그를 다독였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왔다. 내가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리고 자녀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다행히 동우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동훈과 손을 맞잡고 작은 정원을 꾸미며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다. 불안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동훈과 함께하는 삶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버렸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기로 했다. 동훈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자 나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족들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유진이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걱정과 다소 무거운 표정이 엿보였다. 엄마, 동훈 아저씨는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산책도 하고 밭일도 도와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반대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 테니까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자녀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동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유진과의 대화를 전했다. 유진이가 조금씩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 처음에는 너무 반대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동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게 당신과 자녀들 사이가 멀어지는 거였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현실적으로도 잘 준비해야지.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다지며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정희 씨, 요즘 동훈 씨랑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응원하게 돼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감사해요. 저희도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려고 해요.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우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돕기로 했고 나는 지역 모임에서 요리 강습을 열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 도우니까 나도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니 더 행복해.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훈이 갑작스럽게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질 뻔했다. 나는 순간 겁에 질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동훈은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했다. 괜히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동훈의 건강이 더 나빠진다면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이 했던 말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엄마,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아요. 힘들어지면 꼭 말해요. 그들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랑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동훈과 함께 손을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동훈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서로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자.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동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커져갔다. 동훈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항상 웃어주었지만 나의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어느 날 동훈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왔다. 나는 그를 따라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동훈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두려워. 당신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 나는 안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이 얹힌 것처럼 답답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딸아이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바로 상황을 눈치챘다. 엄마, 병원 갔다 왔죠? 무슨 일이에요? 동훈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 약만 더 챙기면 된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만약 더 나빠지면 엄마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 텐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나는 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걱정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동훈과의 시간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아, 엄마는 지금 행복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동훈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엄마가 오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요. 엄마가 힘들어질 상황을 미리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지만 자녀들의 걱정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동훈을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동훈과의 대화에서 나는 내 불안을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 당신이 더 아프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도 계속 걱정하고 있고. 동훈은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차분하게 답했다. 그런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고 나중을 두려워한다면 남은 시간마저 아까워지지 않을까? 우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함께 이겨내보자.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마음은 그를 놓고 싶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나를 흔들었다. 이웃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가끔씩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정희 씨, 동훈 씨 건강이 안 좋다던데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무거웠다. 자꾸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동훈과 함께 꾸민 작은 정원을 보며 희망을 되새겼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내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 현실은 어렵지만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동훈과의 시간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걱정과 현실적인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훈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었다. 나는 동훈을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자녀들은 내게 더 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고 나는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훈이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그는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정희야, 내가 당신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동훈은 심장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후에도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자녀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아이는 화가 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동훈 아저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유진아, 나도 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그래.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나 딸아이는 단호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엄마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앞으로 엄마도 아프고 지치면 누가 돌봐줄 건데요? 저희가 엄마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며칠 후 동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만 지우는 것 같아. 나를 놓아줘. 당신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고 했잖아.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거야.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나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동훈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의 걱정과 동훈의 양보가 자꾸만 내 결심을 흔들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을 찾아가 동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도 너무 아프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빌 거야. 나를 용서해줘. 더 지켜주지 못해서. 동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 고마워. 나는 동훈의 곁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다. 수술 후 동훈이 회복하는 동안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차 이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야. 우리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도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어. 동훈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나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내 삶을 이어가며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쓴 메모지들 하나하나가 나를 울게 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강해질게요. 나는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물건을 차례로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나를 위해 너무 울지 말아줘.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당신도 행복해야 해. 그의 마지막 편지는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를 마음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자녀들과 더 깊이 대화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미안해했다. 엄마, 제가 너무 엄마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자꾸 막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유진아, 엄마도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안다. 덕분에 내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어. 이제는 내 말이 고맙게 느껴져.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했다. 자녀들도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나는 동훈과 함께 만들었던 작은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곳은 우리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함께 심었던 꽃들이 이렇게 피었네.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나는 동훈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원을 가꾸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한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특히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힘을 주었다.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게. 나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나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 사람은 배우자를 잃은 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삶을 바꿔나가고 있었다. 정희 씨, 저는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 역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나는 동훈과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보기로 했다. 나는 당신과의 기억을 간직한 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거야. 당신이 항상 나를 지켜봐 줄 거라고 믿어.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 사랑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손주들과 놀며 웃음을 되찾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훈과의 사랑이 내게 준 용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엄마,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의 엄마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딸아이의 말에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엄마도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내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 고마워. 나는 동훈과의 사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의 추억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 나는 동훈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로 다짐했다. 동훈과의 이별 후 나는 한동안 빈자리를 느끼며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랑과 따뜻한 기억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신청했다. 붓을 잡고 색을 칠하며 동훈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당신이 이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역시 예쁘다고 했겠지. 나는 캔버스 위에 밝은 색을 채우며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갔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딸아이는 자주 나를 찾아왔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웃음을 되찾았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우와, 정말 잘했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술적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손주들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들과 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딸아이도 이제는 내 삶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엄마,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너희가 곁에 있어 줘서 내가 더 힘낼 수 있었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동훈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동훈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테니까. 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나는 내면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배움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동훈과의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은 때로는 이별을 동반하지만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속 살아간다. 그 기억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동훈과의 기억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동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나에게 60대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이다.